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3일 바이오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했고요. 며칠 만에 반등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하다가 드디어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내 종목이 별로 오르지 않은 뭐 그런 장이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종목 쏠림이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오르는 종목만 올라가고 내리는 종목은 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올라서 3090, 코스닥은 2.6% 오르면서 거의 1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이제 코스닥을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이제 코스피를 매수했지만 계속해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이 외국인의 그 매도량이 좀 줄어들었죠. 네, 줄어들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물량이 또 금융 투자, 금방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 다시 코스피를 매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고점 부근에서 줄곧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하향 추세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코스피가 바로 V자로 반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거래량이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시장도 지금 많이 둔화가 된 상태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주가 형성 자체가 실제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좀 형성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개인들이 그 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의 작년부터 지금까지 100조 이상을 개인이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렇게 쭉쭉 힘있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 신용 물량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그렇게 급락을 하는 이유도 아주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 매매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오랜만에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더라도 금방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1선 위에서 자리를 좀 잡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고요. 투자자를 보시더라도 일단 특이한 것은 이제 외국인이 좀 크게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전체적인 이 추세를 보았을 때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많이 나가지만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계속 이제 코스닥을 매도를 해왔었는데 다행히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좀 이제 부담스럽게 증시에 작용을 했었던 게 있고요.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미 이제 장기 이평선 이 241선과 481선을 다 돌파를 한 채로 21선이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죠. 저점 찍고 반등하는 그런 우상향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1300원까지 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중턱까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환율 위치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쉽사리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주 위주로 짧게 투자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요. 뭔가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을 따라 탔다가 갑자기 다음 날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 보면 선물 시장 뭐 다 괜찮습니다. 유럽 증시 올라가고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분위기 자체는 이제 좀 반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을 보게 된다면 채권 시장은 계속 1.26% 정도로 뭐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뭔가 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우리도 짧게 대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먼저 볼게요. 200원 상승해서 35,0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자, 확실히 이제 뭔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올라가지 못하는, 자꾸 이제 저항을 맞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히 코스닥 종목, 진원생명과 코스피죠.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해서 좀 좋게 진행될 법 했는데, 그동안 이제 하락한 게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진원생명과학이 좀 아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꽤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속을 좀 많이 썩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 정도에서 자리를 좀 잡고 다시 한번 큰 소스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 거래원을 좀 볼 건데요. 거래원에 지금 나타나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도 이 UBS라는 거래원을 보셨을 겁니다. 이 UBS라는 거래원이 제가 좀 전형적으로 이 세력주들 있죠. 세력주들 보면 한번 크게 올라가고 나서 좀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UBS가 그것도 이제 매도와 매수 창구에 번갈아 가면서 한번 매수를 쫙 하면 또 주가가 싹 올라갔다가 매도를 쫙 하면 또 싹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결국에는 보합으로 떨어뜨리면서 점점 이제 저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 UBS가 꼭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꼭 UBS가 보일 때마다 그런 종목들이 다 그렇게 좀 지저분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어떤 작업이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지금 정도 주가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렸고요. 이미 꽤나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다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꽤나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이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구간이고요. 지금은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1선이 깨지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좀 정리를 했다가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21선이 한번 추세 돌림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길게 양봉을 좀 뻗어 올려야 됩니다. 꼬리를 달더라도 지금은 좀 뻗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양봉이 나오지 않고 계속 저점 형성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전과 같은 똑같은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참 떨어지고 나서 이제 소스가 나올 때쯤 돼서 반등을 시작하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진행생명과가 사실 이 저점 찍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때가 최적의 매수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애매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운선도 다 깨버리고 밑으로 더 내려왔고요. 지금은 어떤 코스프레이라든지 그런 소스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만 오늘 또 나노코박스라고 해서 3상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예방률이 이제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백신인데 이미 대만에서도 국산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 곳에서 서로 개발했던 그런 백신들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1등이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그 백신도 지금 있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많이 늦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스프레이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고 해서 셀바시온 쪽에서 이미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뭔가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이현제약이라든지 서린바이오 이쪽으로 해서 좀 SK바이오 사이언스와 엮여서 그런 mRNA 생산 관련해서 이렇게 반등을 좀 했는데요. 그와 다르게 진원생명과학은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VGXI가 이제 4분기에 공장을 완공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확실히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예비 수요는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뉴스라든지 공시가 좀 나오게 된다면 확실히 한번 다시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만 믿고 좀 버티기에는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좀 끊어내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만,
네, 여기서는 주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오늘 이제 UBS가 사고 팔고 하다가 결국에는 네, 4만 주 정도가 나갔고요. 뭐 크게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 이 외국인과 기관이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기관이 매도를 끝내고 나서는 매수를 다시 하지 않고 있는데요. 기관 매수에 따라서도 주가가 좀 움직일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진흥생명과학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삼성바이오직스입니다. 23,000원 올라서 109,000원. 그래서 삼성바이오직스 이제 100만원 다시 회복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21선과 갭을 좀 줄이는 듯 하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시키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도 그 과정이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모더나 백신 계약 임박이라고 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은 소식과 함께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뭐 주봉과 월봉 계속 이제 저점 높여가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쭉 갖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수급이라든지 자리라든지 소스라든지 삼박자가 다 맞다 보니까 이렇게 100만원 이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자, 계속 좋은 모습이니까 꾸준히 들고 가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넥신이고요. 아이고, 제넥신은 뭐 네, 크게 볼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넥신도 뭐 바닥 라인은 이제 지켰지만 네, 이렇게 저항을 맞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번 바닥 뒤이면서 그 백신 승인이 날 때까지, 백신 이 소식이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평선을 넘으면서 소식이 좀 좋게 나온다면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네, 제넥신은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백신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백신을 개발 완료한 업체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백신도 좀 포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넥신이 개발한 그때는 조금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소스가 필요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런 소스가 없다면 이렇게 계속 주가가 약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7,000원 내려서 32만 3,500원. 확실히 이제 경고 종목이 뜨고 나서는 좀 이제 약세를 띠는 모습이고요. 8월 31일이었나요? 그때가 이제 MSCI 편입 날이라서 30일 정도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고 종목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외국인 투자자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막 달라들면서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급등을 시킬 건지, 아니면 이번 MSCI 리밸런싱 전에 뭐 대량 매수하지 않고 천천히 그냥 주가를 조정 주다가 마지막에 블록딘도 좀 대량 거래를 할 것인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죠. 위치가 2배 가량 상승한 위치이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눌림목을 줄 때 다시 한번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좋다면 눌림목을 줄 때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이슈도 있고 좋긴 합니다만, 사실은 최근에 단기간에 2배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좀 샀지만 뭐 크게 꾸준히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셀리드고요. 2,200원 올라서 12만 3,200원. 그래서 21선 딛고 61선 딛고 이제는 61선 디디면서 또 한번 크게 양봉이 나와준다면 네, 위로 쭉 뻗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네, 추세의 돌림을 성공을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고점 부근에서 좀 꼬리를 달고 계속 떨어지긴 합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네, 진행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 뭐 20주선 딛고 반등을 좀 했고요. 여기서 V자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셀리드 다시 한번 수렴 패턴 만들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도 마찬가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뭐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 외국인 모두 뭐 괜찮은 것 같고, 뭐 조금 팔았다가 샀다가 하지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리드도 뭐 나쁘지 않고요. 유바료직스도 뭐 유바료직스는 생각보다 이제 조정폭이 또 깊었죠. 근데 다행히 이 바닥 라인을 지키면서 반등을 해줬고요. 조금 이제 생각보다 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좀 급하게 다시 한번 올라준다면 이 저항 라인을 테스트를 한번 더 할 것 같고요. 거기서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 라인은 흐름 깨지 않고 살렸고요. 다시 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급등에 대해서 좀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마찬가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유바리스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조금씩 최근에 팔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매수를 하면서 누적 집계는 플러스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바이오직스도 나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은 이 정도로 보고 마치고요. 내일 정도, 이번 주에는 좀 진원생명과학이 좀 반등을 해줘서 다른 바이오 종목과 함께 좀 V자로 반등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바이오 종목 중에 제일 반등을 못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